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인사, 그리고 명함 주고받기. 그만큼 사회생활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함에 관련된 기본 지식과 예절, 꿀팁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티고디. 디고디. 컨텐츠 시작에 앞서 알쓸신지 1찬 이메일 편이 떡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과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회자됐던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에 인사하면서 내 직책은 붙여야 한다? 케바케 사바사이나 제가 받아봤던 거의 모든 이메일에는 자신의 직책을 인사에 절대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예시 보실까요? 삼성이고요, SK텔레콤이고요, SK임업이고요, SK임업이고요, 코오롱이고요, 하나생명이고요, 하나생명입니다. LG생건이고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다른 부서고요, 신세계입니다. 현대입니다. CJ입니다. CJ문화재단입니다. 보셨나요? 그러면 내 직책을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메일 하단에 서명이 괜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 주소, 여러분의 직책, 부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에 서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직책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과 아이스브레이킹과 끝인사는 절대로 필요 없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네, 공감합니다. 매일매일 주고받는 사이에서는 당연히 생략해야죠.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쓰는 이메일이나 주말 다음에 쓰는 이메일은 충분히 아이스브레이킹과 인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예시 보실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다른 부서입니다. SK입니다. 그 외에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는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 문화는 케바케, 사바사, 그리고 회사 바이 회사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절대 아닌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RE.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예시같이 한 스레드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20개, 10통이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그럴 때마다 계속 답장을 누르게 되면 예시와 같이 이메일 제목을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죠. 답글 중에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든가 스레드를 엮어서 보여준다는 분들 계셨는데요. 어떻게 자기가 사용하는 이메일의 환경을 남들한테도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RE가 계속 반복되는 게 보기 힘들고 메일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RE 다음에 가로로 몇 번째 답장인지 붙여주면 상대방도 나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좋은 의견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고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입사원 지침서 알뜰신지 그 두 번째, 명함. 이번 컨텐츠 역시 케바케 사바사입니다.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기본 흐름을 알고 자신의 상황과 회사에 맞게 사용하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명함 주고받기. 인사를 한 후에 자연스럽게 명함 지갑을 꺼내면 상대방도 명함 지갑을 꺼낼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여러분이 먼저 명함을 꺼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네주면 되고요. 상대방이 건네주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받은 후에 명함을 건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함 주기. 명함을 주는 방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명함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명함을 줄 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상대방의 명함을 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명함을 줄 때 상대방이 받자마자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줘야 됩니다. 저도 우리 이 명함의 로고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금색이 간지가 나지만 이 로고를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았었을 때 제 이름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제 이름이 거꾸로 보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받았었을 때 제 이름과 직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실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명함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굳이 안녕하세요 이원창 과장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함 중에는 세로로 된 명함도 있죠. 마찬가지로 세로로 된 명함도 명함을 받았었을 때 회사 로고가 아닌 여러분의 이름을 상대방이 돌리지 않고 바로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명함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명함 받기. 명함을 받고서 무턱대고 주머니에 넣는 것은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명함을 받게 되면요, 상대방이 성함은 무엇인지, 직책은 무엇인지, 부서는 어딘지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 다수가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명함을 주고받아도 되나,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명함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조금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다음 사람이 있다고 받자마자 내려놓지 마시고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보고서 내려놓고 그 다음 사람의 명함을 받고 또 내려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명함을 다 받은 후에 인사를 다 하고 모든 담당자들의 명함을 주고받았으면 그래도 이 명함들을 주머니에 넣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수가 미팅 자리에 있었을 때는 초면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앉은 순서대로 명함들을 차례차례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초면에 만났어도 야,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호칭을 안 부르고 저기도 할 수 없고요. 그쵸? 그러면 슬쩍 명함을 봐서 아, 이원찬 대리님 이건 어떨까요? 라고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을 불러주게 되면 센스인 거죠. 개꼰대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회생활에도 기본 예절이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게다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6. 미팅이 끝난 후.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들이면 좋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복귀하게 되면 그날 받았던 명함들 있잖아요. 그 명함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핸드폰에 입력하기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리멤버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물론 광고 절대 아니고요. 이 어플 굉장히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편하게 사진만 한 장 딱 찍으면 명함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알아서 연락처에 연동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혹시 통화 끝나면 제가 뭐 연락할 수 있게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 문자로 일일이 보내주는 것보다는 리멤버에 명함 공유하기로 바로 보내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거래하는 담당자분들도 리멤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리멤버가 한국의 링크드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잘 부탁드립니다. 7. 명함 보관. 보통 대기업에는 이런 고무밴드 달린 다이어리를 주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명함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명함을 넣어 다니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다이어리가 없다, 명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라고 하시면 명함 지갑 하나 장만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명함 지갑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명함을 꺼낼 때 두꺼운 지갑에서 주섬주섬 영수증 다 보이고 카드 다 보이는 데서 꺼내주는 것과 명함 지갑에서 깔끔하게 꺼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8번째, 명함 팁. 다수로 미팅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명함을 놓고 오거나 명함이 떨어지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초면에 인사하고 상대방은 명함을 주는데 저는 명함을 놓고 왔어요 라거나 저는 명함이 떨어졌는데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언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명함 지갑에 제 명함뿐만이 아니라 팀원들의 명함도 항상 여분으로 갖고 다닙니다. 반대로 제 팀원들한테도 제 명함을 여분으로 3-4장씩 가져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간 팀원이 명함이 없어 당황했었을 때 여러분이 미리 가져온 명함을 쓱 찔러주면 얼마나 센스 있습니까? 그쵸? 9번째, 명함에 대한 예의. 이건 사회생활에서 배우기도 힘들고 누가 딱히 가르쳐주지도 않는데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퇴사하는 경우 분명히 있죠. 퇴사할 때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자기 물건 가져가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명함을 그대로 놓고 간다? 이거 정말 똥매너 중에 똥매너입니다. 아니 이거 회사에서 준 건데 내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여러분의 자리에 놓여있던 컴퓨터나 모니터 누군가 와서 다 쓸 겁니다. 그쵸? 하지만 이 명함 다음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썼던 이 명함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누군가 이 명함을 치워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명함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명함은 여러분의 정체성, 회사에서 여러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이것을 놓고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퇴사할 때 꼭 명함 가지고 퇴사하세요. 회사 문 밖에 나가서 버리든 그런 건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절대 명함을 여러분 자리에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아니 회사는 거지 같은데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예의를 차려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바닥 알고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어디서 누군가를 어떻게 말할지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회사가 거지 같아도 여러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퇴사하면서 괜히 화장실 갔다가 뒤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게 하고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걸 따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종의 매너라는 겁니다. 이 매너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똥매너에 예의 하나도 안 차리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예의를 차리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쵸? 디고디.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선한 지친서 알뜰신지 두 번째 명함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통해서 명함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힘쓰시는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디고디 원찬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도 떡상을 할까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디고디 저희 명함입니다. 예쁘죠? 잘 안 보이시나요? 짠. 디고디.